안녕하세요.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학사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나 배변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변비약을 남용하고 있는 분들, 즉 정해진 용량과 용법 이상으로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왜 변비약을 남용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약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니까요. 변비약을 곧잘 복용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변을 잘 못 볼 때도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변비약을 남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변비약을 규칙적으로 약국에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제하시라고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이미 변비약 없이는 변을 볼 수 없거나 의존성이 높아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변비약을 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비약을 남용하면 몸속의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슘, 칼륨과 같은 전해질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변비약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변비약을 먹어서 대장의 내용물을 빼내는 것이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건데요. 대장의 내용물에는 살이 찌게 할 수 있는 칼로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소장에서 영양소가 모두 흡수된 이후에 찌꺼기이기 때문에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를 줄여야 하는 다이어트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또 대장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변으로 내보내기 전에 수분을 다시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변비약을 먹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수분을 배설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분과 함께 몸속의 전해질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부종 같은 가벼운 증상 외에도 의식장애, 경련, 뇌기능장애 같은 치명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비약을 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변실금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실금이라는 말 아시죠? 소변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절이 안 돼서 대변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이 바로 변실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변을 조절해 볼 수 있는 것은 항문에서 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이는 역할을 하는 관략근의 기능 덕분인데요. 변비약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관략근의 기능이 퇴화하게 되어서 기침을 하거나 방귀를 낄 때 나도 모르게 변이 새어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변비약을 남용하면 대장의 점막에 색소가 침착되거나 장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변비약 중에 알로에, 센나 등의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대장 점막에 검은 색소가 침착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된다면 검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확한 대장벽의 상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 씨가 들어있는 과일이나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김치 등도 먹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작은 씨나 고춧가루가 대장벽에 남아서 진단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또 이러한 변비약의 성분들은 장신경에도 손상을 주어서 장이 잘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스스로 변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대장벽을 자극해서 변을 보게 하는 변비약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 스스로 움직여 변을 볼 수 있는 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변비약을 복용한 결과 장이 마비되어서 관장력 없이는 변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변비약의 자극에도 대장이 반응하지 않게 되어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듯이 변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남용은 금물입니다. 변비가 심하다면 장 운동과 변 상태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피더스균 등을 드시고요.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체지방 분해와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소제, 식이섬유, 오메가3 유산균 같은 것들을 드세요. 변비약 드시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학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